LG전자 조주분들, 이번 주말에 이 종목은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이 정도로 끝낼 장이 아닙니다. 젠슨왕이 던진 한마디가 LG전자를 완전히 다른 프레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로봇, 미래 데이터 센터, AI 냉각, 그리고 엔비디아 이 네 단어가 붙으면서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13일 주말 기준으로 LG전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디본에서 제일 중요한 건 LG전자가 월요일에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들어온 돈이 진짜냐는 겁니다. 젠슨왕, 이름만 보고 들어온 하루짜리 돈인지 아니면 LG전자를 로봇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보려는 돈인지 월요일장에서 이게 갈립니다. 솔직히 예전 LG전자는 주식시장에서 엄청 가벼운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가전, TV, 전장 이 세 단어로 많이 설명됐고요.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시장이 막 상상력을 크게 붙이는 종목이라는 느낌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시장이 반응한 건 가전 판매가 조금 좋아졌다, TV 수익성이 좋아졌다, 전장 사업이 괜찮아졌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보는 다음 산업, AI가 실제 세상으로 나오는 로봇, 그리고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데이터 센터 냉각 이쪽으로 LG전자가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봐야 할 질문도 바뀝니다. LG전자가 가전주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LG전자에 붙인 새로운 프레임이 월요일에도 살아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번 흐름의 시작은 젠슨왕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장에서 사실상 기준점 같은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시장 자금이 움직입니다. 엔비디아가 HBM을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요.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를 말하면 전력, 냉각, 서버, 네트워크 장비까지 움직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을 말하면 시장은 바로 피지컬 AI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젠슨왕이 LG와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 데이터 센터 쪽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멘트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시장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LG가 그냥 로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보는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기대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번에 혼자 오른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던진 큰 그림 안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젠슨황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전부 합정 호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분명히 시장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관심만으로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그 관심이 실제 제품, 실제 수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LG그룹이 엔비디아 GPU 10,000개를 도입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LG 측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확정된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합니다. LG가 AI와 로봇,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한 만큼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아직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LG전자 재료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과 P2B 전환.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은 상상력이 큽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은 현실성이 큽니다. 전장과 P2B는 LG전자가 오래 준비해온 체질 변화입니다. 이걸 그냥 한꺼번에 AI 재료 좋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대본이 얕아집니다. 월요일 LG전자를 볼 때도 이 세 갈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로봇 기대감에만 돈이 붙는지, 데이터 센터 냉각 쪽으로도 돈이 도는지, 전장과 P2B 재평가까지 같이 보려는 돈인지, 아니면 단순히 젠슨황 이름 보고 짧게 치고 빠지는 돈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로봇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로봇은 예전 로봇 테마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화 장비, 산업용 로봇, 테마성 급등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붙었습니다. AI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현실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챗 GPT 같은 AI는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자료를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로봇은 다릅니다. 현실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공장에서 작업하고,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고, 가정 안에서 사람을 돕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 작업을 대신합니다. AI가 진짜 몸을 갖는 순간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LG전자가 이 흐름에 걸린 겁니다. LG전자는 원래 하드웨어 기반이 있는 회사입니다. 모터, 제어, 센서, 기계구조, 가전생산, 품질관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몸체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움직임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작동시키고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드웨어만 잘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AI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는 기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로봇은 AI와 하드웨어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LG가 기존 제조 역량에 AI를 붙이면 피지컬 AI 쪽에서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 기대가 붙은 겁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직 기대와 현실을 나눠봐야 합니다. 젠슨 황이 로봇을 말했고 LG가 그 흐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닙니다. 월요일에 로봇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튄다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장이 다음으로 물어볼 질문은 분명합니다. 제품이 언제 나오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공장용이냐, 물류용이냐,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LG전자가 여기서 실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느냐, 수익성이 나올 만큼 규모가 커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로봇 재료가 단순 테마에서 실제 성장축으로 바뀝니다. 로봇은 상상력이 큽니다. 하지만 상상력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추세는 확인이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저는 LG전자에서 월요일 이후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할 재료는 오히려 이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커지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수혜주를 보면 엔비디아 GPU만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만 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만 있다고 굴러가지 않습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열이 납니다. 고성능 칩이 많아질수록 열은 더 강해집니다. 그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냉각이 인프라가 됩니다. LG전자는 여기서 공조와 냉각 솔루션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번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정용 에어컨을 파는 것과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전은 소비자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냉장고, TV, 세탁기 수요가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냉각은 AI 인프라 투자와 연결됩니다. B2B 사업입니다. 한 번 고객을 확보하면 장기 계약, 유지 보수,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공개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도 바로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칩 바로 옆에서 열을 잡는 냉각 기술, 대형 냉각 장비,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 효율, 이런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LG전자의 공조 사업을 단순 에어컨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사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냉각도 좋은 이야기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 수주가 나와야 합니다. 고객사가 확인돼야 합니다. 마진이 좋아야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LG전자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크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냉각은 중요하지만 아무나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닙니다. 기술력도 필요하고 납품 경험도 필요하고 고객 신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 LG전자가 다시 강해지려면 단순히 AI 냉각 좋다가 아니라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로봇이 상상력이라면 데이터 센터 냉각은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현실적인 축입니다. 이 둘이 같이 붙어야 LG전자 재평가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장입니다. 전장은 이번에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LG전자가 오래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자동차는 점점 전자
전자제품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인포테인먼트가 중요해지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와 센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과 시스템을 잘 만드는 회사가 중요해집니다. LG전자는 이 전장 사업을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대는 있었지만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봇, 냉각, 전장, P2B가 한꺼번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전과 다릅니다. LG전자의 재평가가 오래 가려면 본업과 신사업이 같이 가야 합니다. 로봇만 좋아도 부족합니다. 냉각만 좋아도 부족합니다. 전장만 좋아도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가전 본업이 버텨주고 전장이 중장기 성장을 만들고 냉각이 AI 인프라 프리미엄을 만들고 로봇이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하나의 테마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사업 포트폴리오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진짜 재평가입니다. 반대로 로봇 뉴스만 뜨겁고 냉각 수주가 늦고 전장 성장도 약하고 본업 수익성이 흔들리면 이번 흐름은 단기 테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봐야 합니다. LG전자는 최근 단기간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만큼 조정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건 꼭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G전자처럼 원래는 무거운 대형주 이미지였던 종목이 갑자기 젠슨황, 엔비디아, 로봇, 데이터 센터 기대감으로 묶이면 단기 자금이 빠르게 붙습니다. 단기 자금은 들어올 때 빠르고 나갈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시초가가 아닙니다. 장 초반에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흔들릴 때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있느냐입니다. 급등 뒤 조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조정이 건강한 눌림인지 단기 자금 이탈인지입니다. 월요일에 봐야 할 첫 번째 구간은 22만원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조정 이후 시장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22만원 부근에서 버틴다면 단기 급등 이후에도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거래가 과하게 터지지 않고 조용히 버티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2만원을 지키는 척 하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무너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단기 자금이 더 빠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만원은 그냥 지지선이 아닙니다. 이번 재료를 보고 들어온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24만원입니다. 24만원을 다시 회복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빠진 걸 조금 되돌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위쪽을 보려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24만원을 잠깐 찍는 것과 그 위에서 버티는 건 다릅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밀리면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붙고 로봇과 AI 인프라 관련주가 같이 살아나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따라오면 그때는 재평가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LG전자가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 22만원 부근을 지키고 24만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단기 조정은 마무리되고 다시 관심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만원 아래를 위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이미 단기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급등한 종목이 조정을 받다가 20만원 아래까지 밀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매물이 남아있구나. 단기 테마 자금이 더 빠지고 있구나. 재료는 좋은데 가격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아래로 밀린다고 해서 LG전자의 모든 재료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신규는 기다려야 하고 비중 큰 보유자는 일부 정비를 생각해야 하고 최근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은 물타기를 멈춰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가격 기준이 깨지면 단기 대응은 바뀌어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LG전자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여러 테마가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흐름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로봇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AI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가 살아나는지,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버티는지, 전장
전장 관련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분위기가 받쳐주는지. LG전자만 혼자 튀면 단기 테마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냉각, 전장, AI 인프라 축이 같이 살아나면 그건 시장이 LG전자를 다시 성장주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과 AI 인프라 쪽으로 돈이 같이 걸면 LG전자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 확산 여부를 봐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이 무리하지 않은 분들은 LG전자를 단기 테마주처럼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LG전자의 체질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P2B 전환, 이 네 가지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LG전자의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이 너무 크면 좋은 재료를 알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LG전자는 재료만 믿고 방치할 종목이 아니라 가격과 수급을 같이 보면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LG전자는 재료가 좋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다고 해서 모든 가격이 좋은 건 아닙니다. 급등 구간에서 따라 들어갔다면 지금은 물타기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22만원 부근에서 버티는지 24만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20만원 아래를 다시 위협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조정이 나올 때 젠슨황이 말했으니까 괜찮겠지, 엔비디아랑 엮였으니까 결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물타기하면 위험합니다. 테마가 살아있어도 수급이 무너지면 계좌는 먼저 흔들립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장 초반을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LG전자는 이미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뉴스가 나올 때 가장 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위에서 밀리는지 아니면 눌렸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는 급등 첫 움직임을 잡으려 하지 말고 조정 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22만원 부근에서 버티고 24만원을 회복하고 거래가 붙고 로봇과 AI 인프라 관련주가 같이 살아난다면 그때 분할로 보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20만원 아래로 다시 밀리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기회는 놓쳐도 다시 오지만 안 좋은 자리에서 물리면 계좌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월요일장은 단순히 LG전자가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붙었던 돈의 성격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정말 중장기 재평가를 보고 들어온 돈이면 조정이 나와도 아래에서 받아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반대로 뉴스 보고 짧게 들어온 돈이면 한번 밀릴 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시초가보다 장중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강하게 떠도 고점에서 거래 터지고 밀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약하게 시작해도 22만원 부근에서 버티고 다시 24만원 쪽으로 올라가면 그 흐름은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LG전자는 출발보다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LG전자 흐름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정말 헷갈립니다. 젠슨황이 언급했다고 해서 전부 다 확정 호재로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된 기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고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돈이 찍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업인 건 맞지만 주가가 이미 먼저 움직였는지 아직 돈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단기 테마 자금이 뉴스 보고 들어왔다가 빠지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걸 혼자 매일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LG전자 하나만 봐도 주가 흐름, 거래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로봇 관련주,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전장 관련주, 엔비디아 뉴스, 코스피 대형주 분위기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직장 다니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장중에 계속 주식창을 볼 수 없는 분들은 솔직히 이걸 매일 다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먼저 봐야 할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략 노트 형태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 노트
반도체에는 오늘 말씀드린 LG전자처럼 갑자기 테마가 붙은 종목을 볼 때 어디까지가 진짜 재평가이고 어디부터가 단기 과열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LG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전장, 반도체, 전력 인프라처럼 지금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섹터를 같이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왔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를 사는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진짜 주도주인지 아니면 하루짜리 테마인지 구분하는 체크 기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격 기준도 같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22만원 부근에서 버티는지, 24만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20만원 아래로 밀리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관심 구간, 주의 구간, 추격하면 위험한 구간, 다시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매수하라 매도하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리딩도 아니고 대리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기준표입니다. 요즘처럼 하루는 반도체가 가고 다음날은 로봇이 튀고 그 다음날은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는 장에서는 뭐가 올랐다만 보면 늦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돈이 하루짜리인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전략 노트에 담아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안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LG전자 체크 기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로봇,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처럼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구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LG전자는 이번 주말 다시 봐야 할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 데이터 센터, AI 냉각, 전장, P2B 전환, 이 여러 흐름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월요일에 무조건 따라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재료가 진짜인지,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 조정이 어디서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22만원 부근에서 버티면 단기 조정 이후에도 매수세가 남아있는 겁니다. 24만원을 회복하면 다시 위로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20만원 아래로 밀리면 그때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LG전자, 재료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재료가 실제 수주와 실적, 그리고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 흐름이 바뀌면 전략노트 기준으로 다시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